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자문하고 있는 사업장들에서 확실히 8월이라 그런지 퇴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퇴사를 하시면서 사업장에게 이런저런 내용들을 많이 문의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오늘 함께 공유를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Q&A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대표님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정보를 확실히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며 퇴직금을 받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을 받는 대신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 정답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자진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는 거는 부정수급을 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그 사람을 믿고 정말 퇴직금을 안 줘도 되겠느냐? 아닙니다. 100이면 100, 그분들은 퇴직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신고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 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따르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분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퇴직금만 지급하고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꼭 줘야 할까요? 저희가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생각을 해볼 때 아르바이트냐 정직원이냐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지, 그리고 그 근로자가 일한 기간 자체가 1년 이상인지, 이 두 가지만 충족을 하면은 사실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즉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1년 이상 근무했다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죠. 그럼 지급하셔야 합니다.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가게나 매장을 폐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저희가 이 해고예고라는 건요, 먼저 근로기준법상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로자가 그 매장에서 일을 했다라면 적용이 되는 규정인데요. 저희가 가게나 매장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 사람이 고용승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문제는 가게나 매장을 매각하고 직원들이 모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장을 매각하고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해고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고를 하는 이상 30일 전에 예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30일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이 발생하게 돼요. 따라서 매장을 정리하시거나 매각을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꼭 이 해고 예고 30일 이 기간 자체는 반드시 준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게 매출이 정말로 줄고 어려워서 직원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두 번째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이 두 케이스 모두 방금 직전에 말씀드렸던 그 해고 예고에 관한 내용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에 반드시 해고 예고를 해주셔야 하고요. 다만 여기서의 차이점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해요. 매출이 줄어서 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수를 하여야 하는데요. 사실 이걸 준수하기가 좀 많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해고는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해고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원을 자연스럽게 감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해고 예고만 하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자유로우니까 이 부분을 인지하셔서 만약 우리가 감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감원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근로자들이 무단결근을 했을 때는 바로 해고해도 괜찮나요? 저희가 이 무단결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저희 사장님들 직원들이 일을 하면 월급을 주시잖아요. 그거를 멋진 말로 임금 지급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출근해서 일을 하잖아요. 이거를 멋진 말로 근로 제공 의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의무가 근로계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따라서 이 둘 중 하나가 삐그덕거리면
되면은 사실 그 계약은 깨지는 거죠. 근로자가 결근하는 게 이런 맥락입니다. 사실 근로자는 근로 제공의 의무가 있어요. 출근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단결근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해고를 하심에 있어서 이 무단결근이 얼마나 지속됐느냐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하루 정도 무단결근을 한다고 해서 이걸로 무작정 해고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고요. 최소한 3일에서 5일 정도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라고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셔서 그 직원이 무단결근을 얼마나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느 정도로 자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가게 사정이 어렵고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 이렇게 사업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근로자한테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될까요? 주휴수당도 약간 퇴직금이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르바이트든 정직원이든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주일에 일하는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냐, 그리고 일주에 출근하기로 정한 날들을 모두 출근을 했느냐, 이 두 가지만 충족을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뭐 매출이 안 좋아서 아니면은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이런 이유로 주휴수당을 안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주휴수당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근로시간을 14시간 정도로 15시간이 안 되게 세팅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많은 사장님들이 14시간 근로자를 많이 채용을 하시죠. 따라서 이 부분은 사업장의 선택입니다. 15시간 이상의 직원을 한 명 뽑아서 쭉 갈 것인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14시간 근로자를 여러 명 뽑아서 갈 것인지, 이 부분은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종 직원,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자들이 3.3%로 공제를 받고 싶다, 4대 보험에 가입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입을 안 시켜도 되는 걸까요? 이거 맥락 자체는 퇴직금 안 받을 테니까 실업급여 주세요 이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4대 보험 가입을 안 할 테니 3.3%만 떼고 주세요, 이거를 사장님들께서는 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4대 보험 자체는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의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직원이 한 명 이상이면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4대 보험을 가입을 시키셔야 되고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채용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 4대 보험을 설령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단이 직권으로 알게 된다든지 라고 한다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는 전부 다 내야 하고, 그 보험료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직원이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거절을 하시길 바라고요. 4대 보험은 규정대로 반드시 가입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4대 보험에 미가입할 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4대 보험 미가입했다가 한꺼번에 가입하면은 두 가지 정도의 큰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연취득에 대한 과태료고요. 두 번째는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전부 다 내야 된다는 겁니다. 과태료 문제는 일단 둘째 치고, 이 내지 않았던 보험료, 이 두 번째가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상 근로자들이 이런 경우에는 퇴사를 하면서 한꺼번에 갑자기 4대 보험 가입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사업주 보험료만 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근로자 것도 같이 내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그 근로자 거를 이 근로자한테 직접 받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구조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쉽사리 자신의 보험료를 사용자한테 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4대 보험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가입을 시켜주시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납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포인트들을 저희가 짚어서 Q&A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는 노동법 정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노무법인 호담의 김형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